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동산 투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권리, 순위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처분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에 대한 순위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300조에는 가처분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 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한다. 1항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할 때 명도가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점유이전금리 가처분을 하죠.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 승소를 받아도 집행이 곤란할 것 같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들이 같고, 이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를 예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사항을 시간별로 딱 적어서 원칙적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그러면은 낙찰자 인수,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는다 그러면 소멸,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빨라도 소멸, 늦어도 낙찰자 인수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선순위 지상권.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경매로 소멸되면은 선순위 지상권도 소멸되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늦었지만 인수되는 권리로 가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무효로 인한 후순위 소유권 이전 가처분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예고등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고등기가 없어지면서 가처분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례를 잠깐 보시자면은 건물 소유자 A, 토지 소유자 B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의 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친절하게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죠. 건물만 해가지고 누군가는 낙찰이 되면서 앞에 있던 말소기준 저당권 소멸, 가처분 소멸, 경매 개시 신청 소멸됩니다. 근데 경매와는 별도의 절차에서 본안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 B가 승소를 했어요. 경매 절차는 경매 절차는 별도로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건물이 철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처분금지 가처분이 어떤 이유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례를 보자면 부동산에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B와 소유권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B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조심하라는 경고의 차원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서 말소기준 권리인 저당권 이유로 가처분과 경매 신청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본안 소송에서 B가 승소를 했어요. 경매 절차에서 말소됐던 처분금지 가처분이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B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낙찰받았던 소유자 C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매에서 다가가야 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하면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입찰 참여를 결정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한 부동산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